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죠. 한 주의 첫 시장이 월요일이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빴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약 0.1%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6%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었고 코스피는 장 초반과 달리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의 삼성전자는 오늘도 0.6% 하락이 나왔고 85,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장 초반에는 참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했고 소폭의 하락으로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는 무려 5%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네이버도 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가총액을 한번 보세요.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카카오가 4위인데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이버는 63조 5천억 그리고 카카오는 63조 2천억 약 3천억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가총액만 비교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더 격차를 벌리면서 올라갈지 조금은 흥미로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코스피는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한 달 전체를 보시면 단 3거래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5%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특이한 점은 개인들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네이버도 카카오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카카오하고 반대로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LG전자, 셀트리온, 효성TNC, CS윈드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셀트리온, 한국전력, LG이노텍,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에 보면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주체들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신 것처럼 카카오와 네이버 인터넷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고 또 LG전자까지 정말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조금씩 성장주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 자동차가 조금씩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오늘의 LG전자까지 다양한 성장주의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할 시점에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만원이 넘어섰고 무려 4%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네이버를 제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장중한때 시가총액 3위까지 크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미래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자회사를 상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 LG 이런 지주사처럼 조금은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약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SK 그리고 LG 이런 지주사들과 다르게 아직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다면 많은 자회사의 상장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또 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언제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를 보면 거의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조정도 없이 큰 상승이 나왔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21선하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다고 해서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항상 기다림이 있다면 늘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언제나 성급하지 않게 항상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을 때 이런 구간에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원금 보전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든지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구간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더욱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업황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웬만해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와 눌리는 구간을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 조금은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흐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이버에는 어떤 악재가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좌측이 네이버, 우측이 카카오 실적인데 지금 네이버를 보시면 2018년도부터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3년까지 추정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부터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정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영업이익의 증가폭, 이 영업이익의 증가폭만 봤을 때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증가폭이 더욱 탄력적이고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영업이익을 보시면 729억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2천억이 넘었고 작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4,500억을 달성하면서 또 한 번에 100% 이상의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7, 80%의 또 한 번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업이익의 성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10% 내외에서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소 유사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네이버에 비해서는 카카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훨씬 좋은 종목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영업이익의 상승폭, 이 점을 봤을 때 카카오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두 기업에 영위하는 사업, 조금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종목이 더 낫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만큼의 신고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전 고점 라인, 이 위치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어떠한 힘, 수급,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받쳐졌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 고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오늘 상승이 나왔으니까 며칠 동안 조정은 보일 수 있어도 항상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미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점점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고요. 또 연준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 일시적이란 해석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성장주가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가파른 상승이 아니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들, 지금 신한지주의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줄곧 21선 위에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3% 가까운 다소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21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밑에서 주가가 2%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1선까지 주가가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주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금융주가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성장주가 조금씩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다소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고 연준에서 일시적이라고 했던 만큼 정말 테이퍼링 논의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봐야지만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인 금융주의 최근의 주가 흐름, 다소 약세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성장주들,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소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조금은 성장주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슈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면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금호석유, 피크한 논란과 공매도,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흐름을 설명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동성에 의한 상승,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장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주가가 한 단계 성장을 하고 또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고점, 다른 말로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이 항상 사이클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든지 우리가 이 피크아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어느 시점이 될지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그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JP모건에서 금호석유의 목표 주가를 18만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존에 36만원이었는데 무려 절반 가까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7% 이상의 큰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금호석유까지 간헐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서 조금은 이런 기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피크아웃 논란이 일고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게 된다면 지난달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금호석유처럼 주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보유한 기업, 이 기업의 업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사이클상 정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정말 피크아웃 논란, 이 논란이 번졌을 때도 내가 정말 들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매도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JP모건의 의견대로 금호석유의 이익 정점 구간이 빠르게 다가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주가는 크게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4월 의류 소비가 무려 700%나 증가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면 지금 이 수치는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인 2019년 4월, 이때보다 5% 높은 수치이고 또 사람들이 사무실과 학교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 의류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만큼 이렇게 의류 소비가 활발하진 않지만 충분히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의류 시장 매출 2020년은 물론이고 최근에 2019년도까지 거의 엇비슷하게 매출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소매 의류 부분에 대해서 업종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를 보시면 성인 64%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코로나19 이후에 구매 계획이 있는 상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가 의류,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 네 번째가 가전, 그리고 여행은 다섯 번째, 이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는 미국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의류 매장의 매출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만큼 아직 큰 성장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 지난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류 업종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사업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이런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해외 브랜드를 위탁받아서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OEM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 관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종목마다 사업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의 FOMC 회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